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시장,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관세를 돌직구처럼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짜야 할까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역시 이제 관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석지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게 참 관세가 전방위적으로 시장을 막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는 우리가 조금 탄핵 정국 때문에 약간 한 걸음 벗어나 있었는데 이제 바로 이제 우리도 탄핵 정국이 종결이 되고 국제 정세와 바로 발맞춤을 하는데 때마침 또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을 발맞추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세 이야기, 제약바이오 쪽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뭐 예외 없다. 모든 것에 부과할 것이고 모든 나라에 부과할 것이고 이렇게 천명을 했고 뭐 시행 시기도 뭐 늦추지 않겠다. 바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의약품,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관세 이야기가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리스크가 없다라고 관세에서 조금 벗어난 업종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차례차례 순서가 오는데 그 순서를 대기할 뿐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후자가 맞습니다. 후자인가요? 의약품은 이번 상호 관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별도로 관세 정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협회 측에서도 지난주부터 미국 관세 대응 창구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세와 같은 통상 리스크에 이제 빠르게 대비하고 다른 나라보다 신속하게 대응해서 리스크를 기회로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지 의약품도 조만간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고요.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적용이 됐죠. 당장 9일부터 25% 관세가 붙게 됐습니다. 한 의료기기 업체는 국내 업체인데요.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기에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미국 시장 그냥 포기해야 될 것 같다. 그냥 미국 말고 다른 나라로 진출하겠다. 이렇게 또 이제 대응 방향을 잡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한국바이오협회도 이 관세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해봤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예 미국을 회피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동안 미리 갖다 놨던 것들을 파는 이런 전략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트럼프 2기가 취임을 하고 시작을 할 때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그래도 약간의 좀 희망들이 있었잖아요. 약간은 과거 1기 때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약가를 인하해야 된다 이러면서 CDMO 쪽이나 이런 쪽은 그래도 수혜를 받을 거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도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물보안법 이런 것들도 약간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결국에는 관세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상쇄되거나 이점이 다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업체들 어떻게 좀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기업들 미국에도 수출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하는 편이죠. 먼저 이제 미국 수출 비중이 좀 큰 업체들을 좀 추려보면은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유한양행, 녹십자, 대웅제약, 휴재 이렇게 좀 꼽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종종 언급이 되는데 이 회사는 이제 의약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위탁 생산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지역별로 매출 실적을 근데 봤더니 지난해에 65%가 유럽에서 났습니다. 미국은 25%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다면 많은 수준이지만요. 그리고 관세는 대부분 고객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 영향 때문인지 이제 3일 새벽에 상호 관세가 발표가 됐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주식 시장에서 한국 증시는 이제 전반적으로 크게 흔들렸고 대형주도 다 하락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6% 올랐거든요. 이제 이런 주가 움직임이
어쨌든 관세 리스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금 비껴나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이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이랑 휴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보톡스, 보툴리눔 톡신을 이제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톡신 제품은 이제 사실 항암제나 난치 치료제 같은 어떤 비싼 치료제랑은 다르게 가격은 낮으면서도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해야 되고 또 소비자 가격이 가장 많이 이렇게 좀 알려진 그런 그 품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비슷한 제품 또한 시장에 상당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격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인데 이제 관세 부담이 약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두 업체가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증권사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회사들을 받고 뭐 다른 업체들도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미리미리 관세 부과되기 전에 뭐 미국으로 많이 갖다 놨다 뭐 그런 이야기 뉴스도 저도 좀 봤던 기억이 나고 또 현지 생산하려고 하는 공장을 아예 미국의 네. 트럼프 말처럼 지으려고 하는 회사들 뭐 셀트리온도 생각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SK 바이오팜도 그런 준비를 하고 네.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셀트리온이랑 SK 바이오팜이 이제 네. 관세가 본격적으로 정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좀 발빠르게 이렇게 시장에다가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밝힌 기업으로 좀 꼽힙니다. 그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 내에 9개월분 재고를 쌓아놨다고 했고 또 미국 내에다 생산 시설 공장을 짓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지의 위탁 생산 업체를 통해서 이미 완제약을 생산해 오고 있는 만큼 이 영향은 좀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셀트리온은 밝힌 상태고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를 미국에서 팔고 있죠. 지난해 SK바이오팜 매출이 5,476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 중에서 세노바메이트 매출 비중이 미국 내 매출 비중이 80%입니다. 그래서 그 관세 부과 상황에 당연히 이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SK바이오팜이 캐나다 업체에다가 이 제조를 맡겨서 완제품을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다가 이제 공장을 세워서 캐나다에서 조금, 미국에서 조금 이렇게 해서 이원화해가지고 관세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한미약품, 롤베돈, 그리고 GC 녹십자, 알리글로 같은 제품도 FDA 승인을 받아서 지금 미국에서 네네. 팔리고 있는데 모두 국내에서 생산한 다음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부과 영향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유한양행의 폐암 신약 렉라자 네네. 같은 경우는 존슨앤존슨, J&J에다가 기술 이전을 했고 거기서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공장에서. 그래서 관세 부과 영향은 사실상 없습니다. 예. 그나마 다행이네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존슨앤존슨과 미국에서 만드는 걸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거 보면 결국에는 미국의 빅파마들이랑 협업하는 기술 수출한 기업들이 결국엔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네요. 네. 자,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 LG전자 실적이 나왔어요. LG전자 실적이 나와가지고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이번 분기의 실적 발표, 실적 시즌, 어닝 시즌의 첫 번째 포문을 삼성전자는 내일 발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죠. 근데 오늘 LG전자가 먼저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잠정 실적입니다. 자, 일단은 1분기의 연결 기준 22조 7,447억 원 매출입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영업이익은 5.7%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감소하면서 1조 2,59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매출만 따지고 보면은 역대 1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한 것인데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이후에 6년째 1조 원을 넘기기는 했는데 시장에서 예상한 것과 거의 좀 비슷한 수준입니다. 1조 3천억 원대 얘기하는 컨센서스도 좀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적은 수치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이 1조 2,590억 원 정도 기록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전구독이라든지
그리고 또 냉난방 공조 사업 부문 이쪽에서 실적이 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상을 했고 전장 쪽이 어쨌든 또 어느 정도 나올지가 예상이 조금 불분명했는데 일단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어느 정도는 좀 부합하는 수준의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해상운임이 좀 하락을 하면서 이게 물류비의 부담을 좀 덜어줄 것이다. 이번에 1분기 때 그랬고 앞으로 2, 3분기 때는 이게 더 가시화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있었으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업이익 일단 1조 2,590억 원 기록을 했고 근데 뭐 주가는 오늘 뭐 여지 없습니다.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LG전자도 4%. 지난주엔 또 관세 타격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지면서 7만 원대 아래까지 지금 LG전자는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관세에 영향받는 큰 기업들을 좀 살펴봤고 네. 제약바이오 이제 뭐 반도체나 자동차나 다 그렇지만 이제 중소형 작은 업체들의 관세 피해가 더 클 거란 말입니다. 예? 바이오 쪽은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의료기기한테는 25% 관세가 부과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임플란트, 진단키트, 미용기기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는 작년 수출액이 1조를 넘지 않았더라고요. 네. 제가 좀 찾아본 결과로는. 그러니까 이제 막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그런 단계인 겁니다. 시작점이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벌써부터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지난해 6억 5,400만 달러, 약 1조. 원이고 근데 이제 2020년 기준으로는 44%나 오른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네네. 그런 단계입니다. 업체별로 보면 넥스트바이오 메디컬이라는 회사가 내시경 지혈제 제품, 그러니까 파우더 형태로 된 이제 가루형 지혈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요. 그런데 이제 의약품이 아니고요. 이거는 치료를 위한 치료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의료기기에 해당이 되고요. 기기를 쓸 때 필요한 그런 제품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회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리스크가 사실 없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일단은 이제 완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어서 이제 바로 적용이 되긴 하는데 이제 이 회사의 유통사가 글로벌 1위 의료기기 기업인 메드트로닉입니다. 이 메드트로닉이 이제 미국에서 유통을 해주고 있는데 관세가 적용되면 그 관세분을 메드트로닉이 내준다고 했고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지에서 한 700에서 800달러 수준의 소비자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네. 경쟁사 제품은 2,000달러라고 합니다. 아, 이미 싸군요, 가격이.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좀 올라도 괜찮다라는 게 이제 회사 입장입니다. 그리고 뭐 사용자 편의성도 더 우수하기 때문에 어떤 경쟁사와의 어떤 비교도 사실 이제 좀 불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 네. 넥스바이오 메디컬은 그나마 좀 다행인 편이네요. 네. 그러면은 뭐 다른 의료기기 쪽 네. 이쪽은 어떤가요? 네, 진단 키트 말씀을 드리면 진단 ST 키트? 바이오 센서 그리고 시젠이 있습니다. 네네. 시젠은 근데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제 미국 매출 비중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네. 지난해 지역별 매출 비중 보면 유럽이 63%, 북미 지역은 6%였습니다. 네. 그 ST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도 미국에 공장이 없는 걸로 알려지고요. 네네. 지난해 매출 7천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19의 다른 진단 제품들이 미국에서 매출이 늘었고 특히 미국 법인 메리디안 바이오사이언스를 통해서 매출이 좀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미국 지역을 중심으로 조금 매출이 늘었다라고 이제 홍보 자료를 통해서도 그렇게 알렸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막 매출이 미국에 나오기 시작한 상황인데 이렇게 관세 리스크가 이제 딱 맞닥뜨리니까 아무래도 이제 회사 대응 전략이 앞으로 어떨지 좀 이건 자세히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진단키트 쪽은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 쪽의 판매가 그나마 미국의 영향력이 좀 덜한 상황이고 미용 의료기기 쪽은 예, 저희가 이쪽은 이제 또 미국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요즘. 예, 그렇죠. 저희가 이제 미용 의료기기를 또 한국에 잘 만든다 뭐 이렇게 네, 입소문이 그렇죠. 좀 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바디 같은 경우는 네. 그 체성분 분석기 그쵸. 팔고 있는데요. 북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지난 전체 매출의 35% 이상이 북미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게 또 사상 최대 실적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인바디 모든 제품은 지금 천안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업체도 이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대응책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클래시스는 이제 고주파 의료기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관세가 부과되면 당연히 수익성 전략의 변수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미국 법인을 통해서 현지에서 이제 임플란트 관련 재료들을 생산을 하고 있어서 이 기업은 이제 미국에서 다행이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미국에서 한 해 이 걷어들인 매출이 한 1,000억 원 규모로 상당히 높은데 지금 수출용 임플란트는 대부분 지금 부산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 2007년에 이제 미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서도 지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물량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미국 쪽에서 더 만들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까지 봤는데 아까 뭐 유한양행 이야기를 저희가 살짝 했지만 기술 이전을 그래도 미국의 글로벌 회사랑 하면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데 네네. 근데 또 이런 기술 수출하는 기술 이전하는 기업들도 뭐 관세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바이오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도 지금 이 관세로 상당히 어려워질 전망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M&A라든가 기술 이전에 돈을 쓰는 그 비중을 줄이게 되면 당연히 이제 여러 뭐 5군데 이상의 뭐 기술 이전 후보군이 뭐 3개, 2개로 좁혀지게 되겠죠. 그렇군요. 정말 괜찮은 기업 아니면 필수적인 기술 이전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또 보면은 정말 확실한 신약 후보 물질을 보유한 곳만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증권사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전략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바이오 협회가 실제로 이제 바이오 업체들을 미국 내 바이오 업체들 대상으로 이제 관세 영향을 조사했더니 미국 기업 90%가 그 FDA 승인 의약품의 최소 절반이 해외에서 지금 수입을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관세가 붙고 뭐 해외 공급이 느려지고 이러면은 환자들한테 공급이 취약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또 응답 기업 절반이 만약에 이제 유럽 연합에서 이제 유럽 연합 쪽 의약품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새로운 연구사나 제조사를 찾을 거다. 이렇게 또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헬스케어 유통 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제 관세 정책으로 복제약, 그러니까 제네릭의 경우 18%, 원료 의약품은 8.7%, 완제 의약품 평균 12.3%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형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 수출해 오던 그런 이제 의약품 재료들을 다 줄이고 직접 미국에서 생산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미국에 약 38조 7,700억 원을 투자해서 270억 달러를 투자해서 신규 생산 시설 4곳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머크 그리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도 파이자까지 각각 미국에 공장을 새로 세우겠다. 라고까지 발표한 상태입니다. 네. 자, 결국에는 어쨌든 뭐 기술 수출을 이미 한 기업들은 뭐 유한양행이나 오늘 뭐 ABL 바이오나 이렇게 기술 이전 체결을 한 기업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데 앞으로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도 이런 기술 수출 기술 계약을 한다는 그런 횟수나 가능성들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아무래도 기존 자금을 좀 쓰는 걸 줄일 수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약바이오 관세가 여기저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종이 없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를 조금 더 자세하게 대응을 해봤는데 기존에 어쨌든 미국의 생산 시설을 갖고 있거나 기술 이전을 미리 한 기업들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업체들이 뭐 제약바이오 업체들도 관세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당분간은 또 시장이 약간은 위축될 수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보면서
계속해서 시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석지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전략 또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